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고 계신 두 분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박사님과 명망 높은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 박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최근 여에스더 박사님의 건강 문제와 홍해걸 박사님의 폐암 투병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깊은 관심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에스더 박사님의 이야기부터 상세하게 시작해 볼까요? 최근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여에스더 박사님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몰라보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하여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영상 제목 자체가 여에스더 최근 근황 귀신처럼 하고 다녀였으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촬영을 진행하던 제작진이 오랜만에 뵈었는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여에스더 박사님은 다소 담담하게 지금 52kg까지 빠졌다, 2kg 정도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2kg 줄었다는 수치 이상이 그 이면에 담긴 고통스러운 과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에스더 박사님은 살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우울증 약을 추가했는데 부작용이 입맛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이 기운 없는 것이 분명한 단점이지만 그녀는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안 맞았던 옷들이 다시 들어가는 건 좋은 점이라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모를 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많은 팬들에게 더욱 안쓰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려 하지만 내면의 힘든 싸움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먼저 챙기세요, 옷이 들어가는 것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여에스더 박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남편 홍해걸 박사님의 발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아예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촬영 때문에 겨우 옷을 갖춰 입은 것이고 평소에는 잠옷을 입은 채 귀신처럼 누워있다는 충격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은 언제는 예쁘다고 하더니 이제 귀신처럼 보이냐, 누워있으면 맨날 우리 통통이 예쁘다고 하지 않았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나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머 섞인 대화 속에 담긴 부부의 깊은 아픔과 현실적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대화에서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과 함께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이어서 그건 립서비스였다며 다소 장난스러운 말투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깨어있을 땐 영상을 보고 밥은 배달만 시켜 먹는데 나도 맛집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은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힘든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본인 역시 아내의 힘겨움과 자신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죠. 이 말을 들은 네티즌들은 홍해걸 박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두 분 모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 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절실한 순간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홍해걸 박사님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여에스더 박사님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집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질병 탓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한 줄 답장조차 매우 힘든 의무가 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한 번 방송 출연을 하면 그 여파로 일주일 내내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누워 지낸다고 여에스더 박사님의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저 건강만 생각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등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물결처럼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이 겪고 있는 무쾌락증 증상, 즉 여행, 쇼핑, 운동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과거 난치성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무려 28번의 전기 경련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병과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약속조차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홍해걸 박사님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걸 박사님은 자신이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도 아내에게 억지로 웃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편으로서의 고뇌와 함께 자신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죠. 네티즌들은 이러한 홍해걸 박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홍해걸 박사님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너무 안쓰럽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 분을 동시에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인의 사생활이 아닌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려는 한 부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에스더 박사님의 힘든 근황과 더불어 홍해걸 박사님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자 홍해걸 박사님은 3년 6개월 만에 폐암 재발이 안 됐다는 걸 확인받았다며 그동안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만일 재발했다고 하는 순간 내 장밋빛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다라는 그의 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폐암은 특히 재발할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고 수술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인 항암제도 마땅치 않아 6개월에서 1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기쁜 소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지면서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듯한 감격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이번 경험을 통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암은 정말 무서운 거다.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암세포 가운데 독성이 강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6개월 내로 재발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암 치료의 불확실성과 무서움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위암도 조기 발견하면 95%는 살지만 나머지 5%는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 그건 전적으로 운이다라고 덧붙이며 의학적 노력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운의 영역이 존재함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긍정적인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요 부위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재발의 징후가 없으니 5년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홍해걸 박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도 안심했어요. 정말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너무 기쁩니다. 두 분에게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두 분 모두 건강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의 폐암 극복 소식은 많은 암 환우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연 매출 1,000억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며 사업가로서도 눈부신 성공을 보여주었던 여에스더 박사님. 그리고 폐암이라는 거대하고 무서운 병마와 용감하게 싸워 이겨내고 희망을 찾은 홍해걸 박사님. 두 분 모두 건강과 관련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큰 의지가 되어주며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에스더 박사님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우울증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마음의 병, 즉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이 겪는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식욕 부진과 극심한 무기력증, 그리고 무쾌락증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이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편견보다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죠. 홍해걸 박사님의 폐암 극복 소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렬한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에스더 박사님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현재 그들의 건강 문제에 더 큰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홍해걸 박사는 SNS를 통해 아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부부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는 아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질병 때문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여에스더 씨는 현재 간단한 한 줄짜리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의무감으로 여기며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걸 씨는 또한 여에스더 씨가 가끔 유튜브 채널이나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은 전적으로 자신이 이끌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송 활동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여파로 일주일 내내 방 안에서 잠옷 차림으로만 지내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는다고 덧붙여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홍해걸 씨는 이미 지난 5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에 여에스더 씨와 동반 출연하여 그녀가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 즉 의학용어로 아네도니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네도니아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의학적으로도 중증 우울증의 한 형태임을 강조하며, 무쾌감증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아내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 어떤 활동에서도 여에스더 씨는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내외와의 소중한 식사 약속조차도 직전에 나 아무데도 가기 싫다며 취소할 정도로 극심한 무기력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홍해걸 씨는 아내의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정식 승인받은 최신 치료법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두루두루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무쾌감증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욕이 없는 수준을 넘어 삶의 기본적인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조차 무뎌지게 만드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걸 씨는 과거에는 아내가 가끔 엉뚱하고 위험한 생각까지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충동 자체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우울증 치료가 잘 마무리되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솔직하게 고백해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울증과 싸워왔으며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전기 경련 치료를 무려 28차례나 받았다고 밝혀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기 경련 치료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치료법으로 뇌에 정교하게 전기 자극을 가하여 인위적으로 경련을 유발함으로써 뇌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여에스터 씨는 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 기억력 손실까지 겪었다고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싸워왔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깊은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특히 몇 년 전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친여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그녀의 우울증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동생과의 특별했던 유대 관계, 그리고 그 동생에게 느꼈던 깊은 애착을 생각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녀는 놀랍게도 전기 경련 치료를 시작한 지 두세 달 되어 가면서부터는 남편 홍해걸이 늘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정신적 상태가 확연히 호전되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아내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사소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우울증 환자의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지 않느냐. 아내가 이유 없이 내가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호전된 신호다라며 아내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시절에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밝히며 우울증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질병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간 결과 자신의 우울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유교식 교육 방식과 가족사의 복잡하고 굴곡진 역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복한 사업가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듯 했지만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결핍이 존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 억눌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길 대신 유모의 손에 자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늘 목말라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심한 약골이었던 탓에 주변으로부터 모자란 자식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그녀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뿌리 깊은 우울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 우울증의 내력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 안타깝게도 이미 친여동생을 우울증으로 잃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등이 부족하게 타고났다고 전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규율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방석은 항상 한가운데에 정확히 앉아야 했고 여자는 문지방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규칙들이 많았다. 또한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집 밖에 절대 나갈 수 없었고 심지어 남의 집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며 이러한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환경이 그녀의 내면에 쌓인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하고 안으로 삭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그녀의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모든 의사들의 목표이자 꿈인 전문의 자격을 어렵게 취득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이루면 마침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그 어떤 행복감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함께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힘들었던 시기에 현재의 남편인 홍해걸 박사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혼이 그녀에게 커다란 심리적 지지대이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녀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었던 친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그녀를 다시금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우울증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여동생의 묘를 찾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에스더 박사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그녀가 동생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슴 먹먹한 진심의 메시지도 소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안락사와 죽는 방법에 대해 밤새도록 찾아보고 공부했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충동이 밀려오는 날에는 코에 뿌리는 형태의 급성 항우울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약물은 일주일에 무려 700만 원이나 드는 엄청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밝혀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여에스더 박사님은 일반적인 우울증 약물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전기 경련 치료의 CT를 선택했습니다. 이 치료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치료 후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처음 10번의 치료를 받았을 때는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고 이후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랐는데 바로 몇 달간의 기억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가 통째로 지워진 듯한 경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는 명랑하고 쾌활하며 까불까불하는 모습이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밝은 모습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아픔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 경련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미는 버릇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해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왔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처절하게 싸워왔던 여에스더 씨의 이면적인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녀가 실상은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크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만 보여주셔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인 줄은 전혀 몰랐다. 진심으로 쾌유를 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부디 힘내시기를 바란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질병 앞에서 특별할 리 없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고통을 겪는 한 사람으로서 편견 없이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지해야 한다와 같은 따뜻한 반응들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겪고 있는 무쾌감증이라는 증상에 대해 단순히 게으름이나 나약함이 아닌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질병임을 인지하고 이해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방송에서 비치는 모습만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프다.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여에스더 씨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와 같은 동정 어린 시선과 함께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씨의 과거 사업 활동과 발언들을 현재의 우울증, 고백과 연결지어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그녀가 운영하는 영양제 사업이 2023년에 무려 3,200억 원대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점, 그리고 그녀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에스더 포뮬러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 등이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포뮬러는 과거 홈페이지에서 필름형 이너뷰티 제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생략한 채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광고 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회사와 공동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건으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씨의 우울증, 고백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에게 건강을 파는 사업가인데 정작 본인의 정신 건강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과거 수익을 위해 과장 광고를 한 전과가 있는 만큼 이번 우울증 고백 또한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돈은 떼돈을 벌 만큼 많이 벌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와 같은 냉소적이거나 의심 가득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에스더 씨가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28년 전부터 가계부를 썼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농담 섞인 발언을 했던 일화, 그리고 남편 홍해걸 씨의 비교적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폭로와 그에 대한 여에스더 씨의 반응 등도 다시 회자되며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MC 김구라 씨가 홍해걸 씨가 제주도에서 마치 평창동에 사는 것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개인 음식 해주시는 아주머니도 있고 골프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폭로하자 여에스더 씨는 김구라 씨, 그 정도가 아니다. 남편이 항상 저에게 내가 당신 같은 화려한 여자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산다고 말한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김구라 씨는 홍해걸 씨가 제주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마치 재벌 회장처럼 살고 계시더라며 남편의 호화 생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에스더 씨는 남편은 전문가용 잠수복을 입고 최고급 수경을 쓴 채 정강이밖에 안 오는 얕은 바다에서 어프어프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재치 있게 응수하며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유쾌한 발언들과 현재의 심각한 우울증 고백을 연결 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불행하다는 건 결국 사치스러운 고민일 뿐이다. 남편은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데 본인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돈이 많으니 최고급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에스더 씨는 자신의 회사 성장 비결에 대해 결국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저희 남편이 회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하고 채용하는 일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뛰어난 직원들을 모시기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회사를 10배 이상 성장시킨 핵심 인재들은 모두 남편이 직접 채용했다고 덧붙이며 남편의 인재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여에스더 씨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단순히 같이 밥을 먹거나 잘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을 원한다. 그들에게는 금융치료를 해주면 된다며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봉을 많이 준다. 회사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은 심지어 대기업 임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고 말하며 직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여에스더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개인적인 아픔, 그리고 대중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그녀가 현재 심각한 중증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에스더 씨의 사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